아이언샷을 할 때 헤드가 공부터 먼저 때리고 앞디봇을 예쁘게 만드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날카로운 아이언샷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뒷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터 때리는 날카로운 아이언샷, 뒷땅 없는 아이언샷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집중하시면 아이언이 여러분의 주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공부터 때리고 앞땅을 치는 샷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뒷땅을 때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뒷땅을 때리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박성원 프로입니다. 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특히나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최하점보다 뒤쪽에서 몸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습을 하실 때는 공을 가운데 두시고 공보다 내 몸이 좀 더 앞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킨 다음에 공을 맞춘다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언 뒷땅을 때리는 이유는 바로 스윙의 최하점 설정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은 헤드가 원을 그리고 그 원에서 최하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이언과 같이 공을 땅에 두고 스윙하는 클럽은 모두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앞이어야 합니다. 보통 내 왼쪽 겨드랑이 라인이 스윙의 최하점이 되는데요. 박성원 프로가 몸이 공보다 조금 앞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스윙의 최하점을 공 앞에 두기 위함이죠. 날카로운 아이언 플레이어로 평가받는 PGA 레전드 조니 밀러 또한 날카로운 아이언샷을 하기 위한 팁으로 다운스윙 때 왼쪽 어깨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느낌을 가지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점 또한 스윙의 최하점을 공 앞에 두기 위한 팁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아이언샷을 할 때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앞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드레스 때 몸을 잘 설정해 두었더라도 스윙 중에 그 최하점이 바뀌면서 뒷땅을 때리게 되는데요. 그럼 스윙 중간에 최하점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가 가지고 있는 원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뒷땅이 나실 때, 특히 연습장에서는 뒷땅이 나질 않는데 필드 나갔을 때 뒷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뒷땅뿐만 아니라 탑볼까지도 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뒷땅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필드 갔을 때 공을 빨리 보려고 얼리 익스텐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습장에서는 우리 평평한 평지에서 이 공을 치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얼리 익스텐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보통 필드에 갔을 때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장에서도 좀 더 과감하게 하체를 뒤로 빼준다든지 상체를 좀 더 숙여준다든지 다운스윙 하셨을 때 얼리 익스텐션이 되지 않게 연습을 하시면 필드에서도 뒷땅이 나지 않는 연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윙 중에 최하점이 바뀌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얼리 익스텐션이란 우리들이 흔히 배치기라고 부르는 동작으로 다운스윙 초반에 골반이 일찍 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얼리 익스텐션 동작은 골퍼의 주적과도 같은 존재로 정말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하고 있고, 프로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폼이 안 좋을 때는 미세하게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동작이 나오지 않게 한없이 경계한다고 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영상 중 이렇게 과도하게 하체를 스쿼트 하듯이 앉는 모습을 하는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작이 바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에 과한 느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얼리 익스텐션 동작은 스윙의 공간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게 되면 팔이 상체에 막혀 몸 뒤에 갇히게 되어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팔은 몸 뒤에서 풀리며 스윙을 해야 하고, 그 결과 스윙의 최하점이 공 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뒷땅이 나오기 쉽죠. 그럼 이런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동작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시는 현상을, 특히나 이 선수들의 인앤아웃 스윙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앤아웃 스윙을 선수들은 보통 골반을 확실하게 열어주면서 클럽이 뒤로 가게끔 만드는 궤도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하체를 턴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상체가
과도하게 누워지면서 인앤아웃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도가 접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클럽 베이스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 푸시가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뒷땅이 나오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앤아웃을 항상 만드실 때는 하체를 과감하게 열어주시고 클럽이 뒤에 올 수 있게 인앤아웃 스윙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 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을 하실 때 특히 아까 제가 많이 인앤아웃 스윙을 상체로 많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선수들은 다운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왼발을 짚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뭐 타이거 우즈, 맥길로이 뿐만 아니라 연습 스윙을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앉는 스윙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 발로 체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고 그래야만 체가 뒤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임팩트가 나왔을 때 다운블로어의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특히나 백스윙 탑에서 뭐 타이밍을 쉬라고 했을 때 상체랑 손이 쉬는 거지 골반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백스윙 탑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타이밍을 쉬었다가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뒤로 상체를 누우려고는 하지만 다 같이 쉬기 때문에 또 손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탑에서 쉬라고 했을 때는 하체가 무조건 왼발을 밟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박성원 프로가 이야기하는 얼리 익스텐션의 이유는 바로 많은 골퍼들이 인투아웃 스윙의 메커니즘을 잘못 받아들여 상체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체를 뒤로 누우며 팔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인아웃 궤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인투아웃 스윙 궤도는 내가 상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 하체의 올바른 움직임을 통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체가 올바르게 움직이게 되면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팔이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팔을 몸 앞에 둔 상태에서 그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러운 스윙 궤도가 나오죠. 이렇게 해야 스윙의 최하점을 충분히 공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은 점은 스윙을 하실 때 인투아웃 궤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스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팔이 몸 앞을 벗어나지 않고 몸 앞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를 신경 쓰시다 보면 좋은 스윙 궤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실 겁니다. 박성원 프로는 이렇게 올바르게 하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로의 경우 백스윙 탑에서 이미 왼발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아마추어들의 경우는 백스윙 탑에서도 계속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 있다고 하죠. 발의 압력 변화를 나타내주는 분석 영상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영상에서처럼 프로의 경우는 백스윙 탑에서 이미 왼발에 체중이 실리기 시작하는 반면에 아마추어의 경우는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에 계속 체중이 실려 있죠. 이렇게 체중 이동의 타이밍이 늦게 되면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기 쉬운데요. 다운스윙 전환 과정에서 아직 오른발에 체중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힘을 쓰려고 하면 오른 골반은 앞으로 펴지는 방향으로 써지기 쉽습니다.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는 것이죠. 반면 왼발에 확실히 체중을 싣게 되면 오른 골반을 타겟 쪽으로 밀어 넣으며 펼 수 있죠. 그래서 박성원 프로의 말처럼 백스윙 탑에서 이미 왼발에 체중을 싣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중 이동의 타이밍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박성원 프로가 이런 체중 이동의 타이밍에 도움이 되는 연습법 한 가지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알기는 아세요. 이론을 알긴 아시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체 턴을 먼저 할 수 있는지 그냥 딛기만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백스윙 탑을 들었을 때 여기서 그냥 디디다 보면 선수들은 훈련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체를 오른쪽에 두고 하체를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깨가 굉장히 같이 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백스윙 탑을 들고 이 자세에서 왼발만 살짝 떼서 반발 정도를 디뎌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딛는 느낌도 많이 나게 되고 대신에 포인트는 손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 손이 오른쪽 귀 높이에 위치를 하고 왼발만 살짝 떼서 눌러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동작을 통해서 스윙하는 방법을 조금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해주시고요. 백스윙 탑을 든 다음에 왼발을 살짝 떼서 딛고 여기서 때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공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 공 안 맞았어, 다리 좀 덜 갈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공 안 맞으셔도 되니까 다리 과감하게 체중 이동 해주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스윙 탑에서 왼발을 디디며 스윙을 해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상체는 가만히 두고 왼발을 디디며 스윙을 하시면
확실히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하체로 스윙을 리드하는 느낌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체중 이동의 타이밍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교정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골반의 정확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얼리 익스텐션 교정 영상을 보면 보통 왼쪽 골반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왼쪽 골반만큼 오른쪽 골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보시죠. 네, 그리고 얼리 익스텐션을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골반 동작을 쓰려고 하셨을 때 이 보통 벽에 밀으라는 얘기도 있고 뭐 뒤로 빼라는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떠나서 일단 골반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빼든 밀든 하셔야 되는데 빼는 게 맞냐, 열리는 게 맞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백스윙 들었을 때 골반 각도를 이 백스윙의 골반 각도보다 훨씬 더 내려가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약간 자가 진단을 하시려면 백스윙 탑을 들어서 이 골반에 손을, 이 새끼손가락 쪽에 손의 날을 내 오른쪽 골반에 넣고 백스윙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손가락이 골반에서 보이지 않게끔 턴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뭐 페이드 치는 궤도를 가진 선수들은 보통 이렇게 뺄 거고 드로우를 치는 선수들은 약간 밀게 될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오른쪽 골반 각도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가락을 넣어서 이 골반으로 손가락을 찝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 찝은 거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임팩트 모양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을 열어주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훈 프로는 백스윙 때 생기는 오른 골반의 찝힘을 다운스윙 초반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운스윙 초반에 오른 골반을 더 찝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운스윙 초반에 이렇게 오른 골반을 더 찝어주는 느낌으로 앉아주면 오히려 더 뒷땅을 때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왼쪽 골반의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왼쪽 골반이 원래 어드레스 때의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가 줘야 합니다. 이를 리센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앞서 박성훈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체는 그대로 뒤에 두고 골반만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볼 스트라이킹의 강자 토미 플리두드 선수도 다운스윙 때 본인의 첫 번째 움직임은 왼쪽 엉덩이를 그대로 뒤로 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되어야 스윙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체중 이동의 타이밍이 늦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체중 이동의 타이밍, 리센터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동작인 것입니다. 이런 골반의 움직임을 집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네, 얼리 익스텐션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오른쪽 골반을 누를 수 있는 연습 동작을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연습장에서 몸 풀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클럽 없이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하셔도 되는 동작이긴 한데 그래도 스틱이나 이 클럽이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 클럽의 가운데에 어깨를 정확하게 대주시고 이 손은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서 어드레스 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오른쪽 골반 튀어나오지 않게 했잖아요. 이 동작을 백스윙 들어서 만약에 오른쪽 골반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에 벽에 어드레스를 할 건데요. 이 벽에 이 샤프트 끝이 이렇게 닿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닿지 않게 어드레스 하셔서 이 머리에서 한 주먹 2개 정도 이 벽과 간격을 맞춰주시고요. 그 벽에 대고 백스윙 들었다가 여기 골반 일어나지 않게 그대로 오게 되면은 이 샤프트 끝이, 그립 끝이 벽을 치지 않게 됩니다. 이 동작을 연습을 조금 하시면 오른쪽 골반이 들리는 현상을 좀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클럽을 몸 앞에 두고 벽 앞에서 회전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작이 나오면 클럽이 벽을 때리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올바른 동작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클럽으로 공을 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평소에 자세를 몸에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앞디봇을 내는 날카로운 아이언샷을 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얼리 익스텐션 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안 좋은 동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쿠핑 동작입니다.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해서 몸으로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맞게 되면 거기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목을 풀어서 헤드를 공 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스쿠핑 동작 또한 앞디봇이 나오는 날카로운 아이언샷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동작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얼리 익스텐션을 교정하더라도 그동안 몸에 고착화되어 있는 스쿠핑 동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스쿠핑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며 연습하면 좋은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스쿠핑, 캐스팅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고 본인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을 파악을 했을 때는 항상 이 다운스윙 자세를 만들고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 드리는데 여기서 공을 쳐보세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이 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을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클럽 헤드를 과하게 보내서 캐스팅 동작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스쿠핑 캐스팅 동작이 나오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요. 보통 공을 탄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공을 띄우시려고 뒤에서 클럽 헤드를 일찍 푸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 로프트 각도대로 그대로 임팩트가 나오게 되면 공은 자연스럽게 뜨니까요. 여기서 너무 스쿠핑 동작을 해서 이 밑에 솔 부분으로 공을 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하실 때 다운스윙 이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 이 그립 끝이 오른 무릎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로고 손등에 이 장갑 로고가 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의 정면까지 올 수 있게 만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동작을 만들어서 임팩트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동작이 된 다음에 임팩트를 세게 때려봐야 이 캐스팅 동작이 되지 않고 클럽 페이스가 정면으로 맞춘 다음에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어드레스를 처음에 해주시고요. 처음에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본인의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고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면서 이 그립 끝이 오른 무릎까지 오게 이 클럽 샤프트가 일자로 내 무릎과 일자로 되게 만드신 위치를 만든 다음에 이 로고 자체가 페이스면이라 생각하시고 공의 정면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 연습이 되신 다음에 공을 때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원 프로가 스쿠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공을 때린다는 이미지보다는 임팩트 동작을 만든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다림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손목은 스윙 시퀀스상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어야 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데 공을 때린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목이 일찍 풀리기 쉽죠. 박성원 프로의 말처럼 나는 임팩트 동작을 만들기만 하고 공은 알아서 맞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스쿠핑을 예방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앞디봇을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아이언샷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은 아이언샷뿐만 아니라 골프 스윙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적용해 보신다면 전체적인 골프 스윙이 향상되실 겁니다. 아이언샷은 공을 정확히 컨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면 방향성, 일관성, 비거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확한 컨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확한 볼 컨택을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KLPGA 통산 5승, LPGA 1승을 기록 중이고 현재도 LPGA에서 활약 중인 이소미 프로가 말하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LPGA 투어를 뛰고 있는 이소미 선수입니다. 제가 아마추어 분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 골반 밑에서부터 공간 유지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여기는 알아서 내려와요. 그건 진짜 팩트고 그건 제가 시합 때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공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는 거 이것만 연습을 하셔도 길이 조금 좋아져서 방향성이라던가 공 맞는 컨택이 좀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여기서 내려오고 이 골반하고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빈스윙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왔는데 배치기를 하면 여기가 좁아지고 그렇다고 손으로만 너무 이렇게 끌고 내리면 이게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내려와서 골반 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문제점은 확실히 고칠 수가 있거든요. 연습할 때만
내려와서 여기서 공간 유지 한 두세 개 정도 치고 하나는 그냥 원래 치던 대로 치고 하시면 이게 천천히 공이 잘 맞으면서 천천히 바뀌어요. 네, 이소미 프로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임팩트 구간에서의 공간 유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 유지란 어드레스 때 클럽과 몸 사이의 공간을 임팩트 구간에서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향성과 컨택이 모두 좋아질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이 공간 유지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겪는 대부분의 미스샷들이 바로 이 공간이 무너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간이 너무 멀어지는 경우에는 다운스윙 때 팔을 몸쪽으로 당겨오며 심한 아웃인 궤도를 그리거나 치퀴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뒷땅을 때리거나 뒷땅을 피하려고 손목을 일찍 풀어버리며 스코핑 동작이 나오기도 하죠. 또 좁아진 공간 탓에 클럽 패스가 심한 인아웃 궤도를 그리며 오른쪽으로 밀리는 볼이 나오고 이를 억지로 막으려다 손목을 확 감아버리면서 왼쪽으로 감기는 샷이 나오기도 합니다. 단순히 공간 유지를 못했을 뿐인데 이렇게 스윙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따라서 클럽과 몸 사이의 공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클럽이 지나갈 올바른 길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백스윙 때부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골프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이크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느낌으로 시작이 그래도 길이 조금 잘 가야 나머지 길이 조금 편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테이크백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이크백이 바깥쪽으로 가면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바깥쪽으로 가면은 어떤 분들은 그대로 바깥쪽으로 올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바깥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처지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게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본능적으로 처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졌는데도 이거를 어떻게든 몸을 비집고 다시 더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생크도 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크백을 잘 뺀다고 공이 100% 다 잘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테이크백이 조금 바른 길로 가다 보면은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다운스윙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테이크백의 바른 길은 저는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냥 공간 안에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골프는 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드레스 딱 잡잖아요. 골반 빼고 그냥 툭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편한 어드레스 딱 잡고 여기서 이 그립 끝과 이 배꼽이라고 할까요? 이 사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이 유지되는 한에서 딱 한 두 발, 한 발 두 발 정도 이 공간이 유지되는 선에서 딱 이 정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멀어지면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짧아서 가까워지면도 안 돼요. 딱 여기 이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딱 이 공간에서 두 발 정도, 딱 이 정도. 이 공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을 그냥 뭐 선수들 보시면 루틴으로 넣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 공간. 저 또한 물론 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치는 편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냥 습관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아마 막 그렇게 틀어지는 테이크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하면 너무 베스트겠지만 아마추어 분들 뭐 또 각자의 직업도 있으시다 보니까 막 그렇게 연습을 오래 못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화장실에서든 뭐 골프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뭐 화장실에서든 뭐 그냥 길 가서라든 그냥 손 잡고 그냥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딱 이 정도 공간 딱 한 두 발 정도 이 팔과 이 간격만 유지하는 정도만 빠지는 거 그것만 연습을 하셔도 나머지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을 연습하는 게 앞으로의 골프에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소미 프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테이크어웨이, 즉 백스윙의 첫 시작부터 클럽과 몸 사이의 공간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이크어웨이 때 팔만 사용하여 스윙을 시작하다 보니 몸과 클럽의 간격이 망가지고 그 결과 백스윙 궤도부터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올바른 스윙 궤도를 벗어나면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불안해지고 다운 스윙 때 궤도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다른 불필요한 동작이 추가되면서 미스샷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는 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어드레스 자세에서 팔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골반과 어깨 턴이 되면서 클럽을 빼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소미 프로는 헤드가 움직이는 길이를 2발 정도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쉽게 기준을 잡으시려면 내 손이 오른발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몸과 팔이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꼭 클럽이 없어도 맨손으로 간단히 연습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반복하고 실제 샷을 하기 전에도 루틴처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좋은 백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에서부터 몸과 손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어드레스 때 머리 위치인데요. 이번에는 유해란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는 골프라는 종목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어드레스부터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작이 잘 돼야지, 시작 정렬이 잘 돼야지 마무리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습장에 가면은 타겟을 정해놓고 스틱을 그 방향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방향, 발 정렬, 어깨 정렬, 공 위치, 머리 위치 이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아마추어 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머리 위치예요. 머리 위치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가면은 모든 정렬이 다 깨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똑바로 서도 머리 위치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하면은 컨택도 안 좋아지고요. 백스윙도 안 좋아지고 팔로우 가기도 힘들고 체중 이동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리 위치가 항상 배꼽이랑 수직이 될 수 있게 항상 조금 너무 수직은 아니더라도 좀 신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머릿속에 염두는 하고 있는 상태가 제일 좋고요. 그러면 머리가 가운데 있게 되면은 체중이 정말 50대 50으로 딱 발바닥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드레스를 섰을 때 머리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발 뒤꿈치에 압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안쪽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치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근데 머리가 가운데 있으면은 오른발 뒤꿈치에도 압력이 잘 가 있고, 그럼 백스윙이 정말 타이트하게 잘 가요. 그래야지 배에 압력도 잘 들어가고, 팔도 딱 갔을 때, 이 정도 가면 그만 가야겠는데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머리가 막 이렇게 가 있거나 뭐 이렇게 가 있으면 특히 이렇게 가 있는 분들은 백스윙이 어디까지 가는지 느낌이 안 와요. 이쪽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잘 돼 있으면 백스윙도 잘 가고, 그럼 백스윙이 잘 갔다는 거는 공을 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스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유해란 프로는 어드레스 때 머리 위치가 백스윙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머리가 오른쪽에 많이 치우친 상태로 백스윙을 하면 오버스윙이 나오기 쉽고 그 과정에서 클럽과 몸 사이의 공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머리 위치가 본인의 배꼽 라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스윙의 길을 바꿔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백스윙을 잘하고도 다운스윙 때 공간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앞서 이소미 프로와 유해란 프로가 말한 것처럼 얼리 익스텐션, 흔히 배치기라고 말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치기 동작이 나오면 몸과 클럽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이 상태에서는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온갖 안 좋은 동작들이 나오게 되죠. 이 배치기 동작만 교정하더라도 볼 컨택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럼 배치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바로 하체 움직임, 그 중에서도 골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얼리 익스텐션이란 말 그대로 고관절이 너무 일찍 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고관절이 올바른 타이밍에 펴지기 위해서는 하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죠. 이러한 하체 움직임을 잘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추천 연습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얼리 익스텐션을 하지 않기 위해 연습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이런 의자가 있으실 거예요. 나의 골반 높이의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어드레스 했을 때 엉덩이와 이 의자를 밀착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을 임팩트 하는 순간까지 최대한 붙어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몸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연습입니다. 연습장에서 의자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맨몸으로 따라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틈날 때마다 이 하체 움직임을 연습해 보세요. 올바른 하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분명 여러분의 스윙에 큰 변화가 일어나실 겁니다. 이렇게 얼리 익스텐션 동작 말고도 정확한 볼 컨택을 방해하는 요인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제가 대부분 뒷땅 치는 분들을 봤을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체중이 어드레스 때 너무 뒤에 있으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칠 때 뭐 이렇게 앞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그대로 내려면 이 궤도가 좀 뒤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뒷땅이 나는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그 때문에 뒷땅이 많이 난다? 그러면 어드레스 때 체중이 내가 너무 뒤에 있진 않은가.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제 중앙이 어디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 중앙이 어딘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웨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웨이트를 하면서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게, 저희 뭐 웨이트 하면은 뭐 이렇게 무게도 들기도 하고 뭐 캐틀벨 스윙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중앙을 잡고 복근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때 제가 찾은 중앙이 이제 발 이게 아치가 있어요. 아치가 있는데 가장 힘쓰기 좋은 중앙이 이 아치에서 살짝 앞에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 중앙 아치에서 약간 앞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저는 중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힘을 쓸 때 앞으로 점프할 때도 이 뒤로 체중이 있다가 이렇게 점프하면 늦고 멀리 못 뛰잖아요. 근데 앞으로 점프할 때 이 아치에서 살짝 중앙 앞에 뒀다가 점프를 하면 진짜 멀리 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앙은 이 아치에서 살짝 앞에 이 엄지발가락 쪽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이 저는 중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 두면은 난 좀 앞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천천히 아치부터 느낌을 느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체중만 조금 앞으로가 아니죠. 그게 중앙이에요. 중앙에 두면 뒷땅 나는 거는 확실히 조금 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드레스 때 체중이 뒤꿈치 쪽에 가 있으면 스윙 때 중심축이 흔들리며 뒷땅을 때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소미 프로의 설명처럼 여러분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발바닥 체중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장 지면을 잘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부위를 잡아보시면 그 부위가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압력점입니다. 이소미 프로는 그 위치가 발 아치에서 살짝 앞쪽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이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자세이죠. KLPGA의 허다빈 프로 역시 시합 때 딱 하나만 생각한다면 이 체중 분배를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제가 시합 나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어드레스 때 무릎의 방향인데요. 무릎을 이렇게 저는 조금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펴졌는데 좀 무릎을 굽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체중이 뒤로 다 빠지고 이 엉덩이가 주저앉는 듯한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지 않고 무릎을 굽혔을 때 이 무릎이 발등 쪽으로 밑으로 굽혀지는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상체의 각도 달라지고 방향이 보이는 에임 포인트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릎을 최대한 발등 쪽으로 누르고 방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그 한 가지만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네, 허다빈 프로는 무릎의 위치를 가장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표현은 다르지만 발바닥의 체중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 있으면 체중은 뒤꿈치 쪽에 실리게 되고, 반대로 무릎이 펴져 있으면 발바닥 앞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허다빈 프로는 무릎으로 발등을 눌러주는 듯한 느낌을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프로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어드레스 때 발바닥에 정확한 체중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면을 잘 누르고 있어야 정확한 타이밍에 힘을 쓸 수 있어 얼리 익스텐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오늘은 이렇게 정확한 아이언 컨택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선 프로들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어드레스와 테이크어웨이 같은 기초적인 부분이 스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 다른 동작을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만 더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기초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항상 신경 쓰신다면 좋은 스윙을 하기까지 시간이 몇 배는 단축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골프 칠 때 고민인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